정부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부터 실시돼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입니다. 공시지가의 25%라는 유례없는 벌금 폭탄이 예고되어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대처법을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그 비밀스러운 대처법을 제가 여러분께만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우리를 압박하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시골 땅 좀 놀려두거나 동네 사람에게 대충 빌려주는 게 인지상정이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정부가 2026년을 기점으로 농지 관리 체계를 완전히 뿌리부터 바꾸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농지조사가 공무원들이 서류 몇 장 들고 동네 한 바퀴 도는 신용에 그쳤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국가 행정 시스템이 마치 그물망처럼 촘촘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드론이 촬영하고 인공지능이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이 땅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땅인지 아니면 잡초만 무성한 폐허인지 단번에 잡아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바로 농지대장입니다. 예전에는 농지원부라고 불렸던 것인데 이제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낱낱이 기록하는 의료기록부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농지가 누구의 소유이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농지 주민등록번호가 된 것입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사각지대를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단순히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진짜 농민이 아니라면 시골에 땅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농자유전의 원칙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강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설마 나까지 잡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의 행정 전산망은 국세청의 세금 자료, 건강보험공단의 직업정보, 그리고 농식품부의 경작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가 하나로 묶이는 순간 서울에 살면서 주말에도 내려가지 않는 소유자의 땅은 즉시 불법 휴경지로 분류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2026년은 정부가 전국 농지의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철퇴를 내리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미 시스템은 구축되었고 이제 실행 단추를 누르기 직전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촘촘해진 감시망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인 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벌금 폭탄의 대상이 되는지 그 무서운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촘촘한 감시망에 걸려들었을 때 우리 주머니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대체 얼마일까요? 단순히 몇십만 원 내고 마는 과태료 수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정부가 내리는 이행 강제금이라는 처분은 여러분의 재산을 사실상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강력한 경제적 징벌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골에 공시지가로 1억 원짜리 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농지 실태조사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게 적발되어 처분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한다면 매년 2,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1억 원짜리 땅에 2,500만 원이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감이 오십니까? 매년 땅값의 4분의 1을 국가에 상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벌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서 직접 농사를 시작하거나 땅을 팔아버릴 때까지 이 고지서는 매년 여러분의 집으로 어김없이 날아오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1년 차에 25%, 2년 차에 50%. 그렇게 딱 4년만 지나면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땅값 전체를 벌금으로 다 내게 되는 셈입니다. 4년이면 내 소중한 땅이 서류상으로만 내 것일 뿐 실제 가치는 영원히 되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속수무책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재산세를 낼 때는 땅값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 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세금이 아니라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응징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마치 노후된 배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듯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자산은 무서운 속도로 침몰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효도 선물로 물려준 땅이 순식간에 자녀의 경제적 숨통을 조이는 빚더미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이 벌금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땅값이 올랐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땅값이 오르면 그만큼 여러분이 내야 할 벌금의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환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 25%라는 숫자는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을 거면 당장 땅을 처분하라는 마지막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아무런 준비 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평생 모은 재산이 단 몇 년 만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벌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단순히 마음만 급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자격 조건을 갖추고 내가 진짜 농민이라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내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동네 김 씨한테 농사 지으라고 땅 빌려줬으니까 괜찮다거나, 동네 분들이 농사 지어서 쌀도 매년 보내주는데 이게 왜 노는 땅이냐고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착각입니다. 우리 법은 농지의 임대차를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네 분과 술 한잔 하면서 혹은 말로만 형님, 거기다 농사 좀 지으십시오 라고 한 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불법 임대차에 해당합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내 명의의 차를 보험도 들지 않고 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빌려준 것과 똑같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차 주인인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농지법상 적법한 임대차는 오직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 경영이나 법이 정한 아주 특수한 예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 간의 구두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이며 정부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뿐입니다. 조사관이 현장에 나왔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 누구 것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누가 농사 짓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농사 짓는 동네분이 서울 사는 주인 양반이 그냥 나보고 지으라고 해서 짓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이 답변은 친절한 이웃의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땅을 처분 대상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자백이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농지 처분 의무라는 무서운 행정명령을 즉각 내리게 됩니다. 농지 처분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마음이 급해집니다. 보통 1년이라는 기간을 주면서 이 땅을 진짜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 팔라고 강제합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내 의지가 아니라 국가의 명령에 의해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것입니다. 급하게 땅을 내놓으면 제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저 땅은 처분명령 받은 땅이라 싸게 사도 된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눈물을 머금고 헐값에 땅을 넘겨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 그 1년 안에 땅을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바로 앞서 말씀드린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의 정의나 인지상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관습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재산을 갉아먹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혹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서류 한 장 남기지 않고 맡겨두었던 그 땅이 이제는 법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압박하는 족쇄가 된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내 땅을 내가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겠다는데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고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논리는 아주 냉정합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거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서슬퍼런 원칙 앞에서 개인 간의 구두 계약은 그저 종이 조각보다 못한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결국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의 증언이 여러분을 법적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의 행정망은 이제 사람의 눈보다 정확하고 서류의 증거보다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탈출구는 과연 없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서류를 확인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진짜 농민으로 거듭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장 많은 분이 해당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사각지대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상속받은 시골 땅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평생 땀 흘려 일군 그 소중한 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그래도 이게 나중에 큰 힘이 되겠지라고 흐뭇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강화된 농지법은 그 따뜻한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상속받은 농지는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영원히 내 소유로 둘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데 그게 바로 벌금 폭탄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법적으로 상속 농지는 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3,000평까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소유는 할 수 있되 그 땅을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입니다. 농지법의 대원칙은 농지는 무조건 농사를 짓는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땅이라 하더라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분들에게 대충 맡겨두면 곧바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휴경지로 분류됩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매일 출근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자녀분이 시골에 내려와 직접 괭이를 들고 농사를 짓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건강보험 가입 내역이나 직장 정보만 봐도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행정망으로 단번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시골집과 밭을 물려받은 김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고향 땅이라 팔기도 아깝고 나중에 은퇴하면 내려갈 생각에 3년 동안 그냥 비워두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청천벽력 같은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농지를 방치했으니 당장 처분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수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경고였습니다. 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평생 일구신 땅이고 내가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벌금을 내야 하느냐고 항변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법은 아주 냉정하게 답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자는 농지를 가질 자격이 없으니 농사지을 사람에게 팔거나 아니면 국가가 정한 방식으로 적법하게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땅이 효도 선물이 아니라 자식의 월급을 갉아먹고 신용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특히 2026년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이런 도시거주 상속인들의 농지는 가장 먼저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지에 살면서 실제 경작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게 서류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벌금 폭탄을 피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을 지킬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부모님 땅이라고 안심하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자녀분들이 소유한 농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작용을 증명하거나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결책의 첫 단추는 바로 내 땅이 행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농지대장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물려받은 그 땅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될지 아니면 안전한 자산으로 남을지는 여러분의 발빠른 대처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실전 노하우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몸이 아파서 농사를 못 지을 수도 있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힘에 부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벌금을 때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억울해하실 텐데요. 물론 우리 법도 사람 사는 세상을 다루는 만큼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휴경사유의 예외라고 부르는데, 어떤 경우에 벌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그 명확한 기준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는 농사를 짓기 힘든 고령 은퇴의 경우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70세 이상이면서 그 땅에서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온 분들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비유를 하자면 수십 년간 나라를 위해 일한 공무원이 정년 퇴직 후 연금을 받는 것처럼 평생 흙과 함께 살아온 어르신들에게는 농사를 쉬시더라도 그 땅을 소유할 권리를 존중해드리겠다는 국가의 예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이 불편해졌는데 농사 안 짓는다고 벌금을 내라는 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군대에 징집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거나 선거를 통해 공직에 취임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떠나는 경우에도 법은 잠시 농사를 쉬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이런 사유들을 들으면 나도 저 중에 하나는 해당하겠지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외 조항들은 말 그대로 아주 특수한 경우일 뿐이며, 실제로 대부분의 부재지주나 상속인들은 이 혜택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분이 허리가 좀 아프다고 해서 질병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진단서와 함께 3개월 이상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고령 사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0세가 넘으셨더라도 그 땅에서 직접 5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영농 기록이 없으면 법은 여러분을 농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서울에 살면서 가끔 시골에 내려가시는 분들이나 갑자기 땅을 물려받은 분들에게는 이 예외 조항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서류와 데이터로만 판단합니다. 내가 왜 농사를 못 지었는지 구구절절 설명해도 법이 정한 바늘구멍 같은 예외 조건에 딱 들어맞지 않으면 국가는 가차없이 여러분을 투기 목적의 휴경자로 분류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격한 잣대 속에서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운 좋게 넘어가길 바라는 것은 이제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땅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당장 처분 명령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 상태인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근거로 내가 농민임을 증명하고 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지, 국가가 인정하는 진짜 자경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 핵심적인 서류와 절차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해서 시골 마을로 무작정 내려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책상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아주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땅의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 대장입니다. 예전에는 농지 원부라고 불렸던 것인데 이제는 이름이 바뀌면서 훨씬 더 깐깐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굳이 멀리 시골 군청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소유주인 여러분의 이름이 정확하게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경작 현황에 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거나 경작 사실이 불분명하다면 그것이 바로 벌금 폭탄을 터뜨리는 도화선이 됩니다. 서류상으로 내가 농민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말로 설명해봤자 정부는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류를 확인한 뒤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진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입니다. 정부가 조사하러 나왔을 때 제가 어제도 내려가서 잡초 뽑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은 바로 영수증입니다. 비료를 사고 씨앗을 사고 농기구를 고친 모든 기록을 마치 가계부 쓰듯이 모아두셔야 합니다. 농협이나 시골 농자재 마트에서 물건을 사실 때 반드시 여러분의 성함이 찍힌 영수증을 챙기십시오. 이 영수증들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나중에 이행 강제금 수천만 원을 막아줄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농기계 임대 기록이나 면세유 배정 기록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작용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요즘은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농사를 지으러 내려갈 때마다 밭의 전경과 여러분이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십시오. 이때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사진에 찍힌 날짜와 장소 정보가 포함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출근해서 지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계절별로 농작물이 자라나는 과정과 여러분이 그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첩은 그 어떤 변호사의 말보다 강력한 증명서가 됩니다. 또한 인근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그곳을 통해 비료나 농약을 구매한 내역이 전산에 남기 때문에 국가가 여러분을 유령 농민으로 의심할 여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역 농산물 품질 관리원을 통해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농민 자격증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있다면 정부의 실태조사에서도 가장 먼저 안전지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록들이 모여 여러분의 소중한 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준비된 사람에게는 법이 보호막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법은 가혹한 심판관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서류와 증거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경계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실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자 가장 위험한 생각 하나를 짚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이, 골치 아픈데 그냥 나중에 땅값 오르면 팔아버리면 되지 않겠나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정부에서 처분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그 땅은 시장에서 매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로부터 이 땅 빨리 팔아라 라는 명령이 떨어진 땅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나면 어느 누가 제값을 주고 그 땅을 사겠습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인이 급하게 팔아야 한다는 걸 다 아는데 당연히 터무니없는 헐값에 사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결국 세금 피하려다 땅값을 반토막 내서 팔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이행 강제금 25%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팔릴 때까지 매년 땅값의 4분의 1이 벌금으로 빠져나가는데 1년만 머뭇거려도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이 공중분해됩니다. 결국 나중에 팔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내 소중한 재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구경만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서류를 정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평생 땀 흘려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긴 그 소중한 땅이 한순간의 방치로 인해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이 벌금 폭탄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의 숨통을 조이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하는 만큼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농지대장 확인과 자경증명 방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자녀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24 사이트부터 들어가 보십시오. 그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의 수억 원대 재산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법이 엄격해졌다고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정보를 알고 미리 대비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농지는 여전히 든든한 자산으로 여러분 곁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노고가 담긴 소중한 땅,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내십시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